자, 구슬치기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윤희는 부자가 되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카지노에 갔다. 해가지고 이제 카지노에서 하는 구슬치기라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주어지는데요. 게임판은 크기가 n 곱하기 n인 격자이며 n은 항상 홀수이고 i, j는 격자의 i행 j열을 의미한다. 그리고 격자의 가장 왼쪽 윗칸은 1,1이고 가장 오른쪽 아래칸은 n,n이며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i행 i열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1,1일 거고요. 여긴 당연히 n,n이겠죠. 그리고 여기 중앙점에는 방망이가 있다 라고 해요. 지금 n이 항상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중앙점이 무조건 존재하겠죠. 이 중앙점에는 방망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n이 3이랑 5일 때 예시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실선은 벽이고 칸에 적혀 있는 수는 칸의 번호이다. 네, 칸에 번호가 있다는 거죠. 각 칸에는 번호가 있는데 지금 이 실선은 벽이에요. 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벽을 넘어서는 못 온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그러니까 8이랑 1은 인접해 있는 칸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8이랑 7은 사이에 벽이 없으니까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번호를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금 보시면은 방망이를 기준으로 나선형으로 뻗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이죠. 이렇게 번호가 주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방향이랑 거리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방향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가지 방향으로 방망이를 내리칠 수 있고 정수 방향은 차례대로 1, 2, 3, 4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위가 1이고요. 아래가 2고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4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망이는 DK 방향으로 거리가 SK 이하인 모든 칸을 내리쳐 구슬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거리 이만큼 방망이를 내리치면요. 방망이 기준으로 거리가 2인 만큼 아래쪽으로 이 두 개의 구슬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구슬은 파괴돼서 빈칸이 되고요. 그리고 방망이는 벽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쳤을 때 여기 있는 이 벽이 깨지진 않아요. 벽은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구슬만 이렇게 두 개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그 후에 이렇게 방망이를 내리쳐서 구슬을 깬 후에 방망이를 중심으로 경사가 져 있어서 빈칸이 생기면 옆에 구슬이 굴러가서 빈칸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요. 방망이를 중심으로 경사가 져 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 기준으로 1, 2는 채워져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은 3이 이 빈칸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이 있는 자리가 이제 빌 테니까 2가 여기를 채울 거고요. 다시 3이 이 위치로 갈 거고 이 3은 이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채워보면은 이 형태가 된다는 거죠. 1, 2는 그 자리에 있고요. 3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찾고 2가 아래로 이동해서 여기로 찾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나고요. 방망이 내리치고 구슬의 이동도 끝나면요. 그 후에는 4개 이상 연속하는 구슬이 있을 경우에 폭발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2, 3, 2, 3, 3, 3, 2, 1, 1, 2, 1, 1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2, 2, 2, 2 같은 수가 지금 4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4번 이상 같은 수가 딱 등장을 하면요. 연속으로 등장을 하면 이 부분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사라진다 라고 해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 다른 곳들은 4개 연속으로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들이 구슬이 사라지게 되고 폭발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망이 기준으로 경사가 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구슬의 이동이 다시 일어나겠죠. 1, 1 다음에 이 3이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슬의 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구슬이 이동한 후에 다시 연속된 구슬이 존재할 경우 또 폭발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333하고 여기도 3이었다고 칠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동한 후에 여기 3333이 생겼다면 다시 폭발하고 다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폭발할 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폭발하고 이동하고 폭발하고 이동하고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폭발할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구슬은 분열을 시작한다. 분열이라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방망이 내리쳐서 구슬을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구슬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연속된 구슬의 폭발이 일어나고 이동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폭발할 게 없을 때까지.
그 후에 마지막 과정은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게 뭐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1, 2, 3, 2 그리고 3, 3, 3 같은 수끼리 이렇게 묶여 있죠. 그 다음 2, 1, 1 묶였고요. 2, 1, 1, 3, 1, 1, 3, 3, 2, 1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 연속으로 있는 것들은 요 구슬의 번호랑 그리고 개수 이렇게 두 가지 정보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있는 33 같은 경우에는요. 구슬의 개수는 2개고 번호는 3이죠. 그러니까 2,3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2,1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1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는 1,3, 여기는 2,1, 여기는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부터 볼게요. 방망이랑 제일 가까운 요 칸. 이 칸 같은 경우에는 1,1이죠. 1이 한 개 있죠. 한 개의 1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1, 1로 바뀌게 돼요. 두 개의 구슬로. 여기는요. 한 개의 2가 있으니까 1, 2로 바뀌는 거예요. 1, 2로 바뀌었죠. 여기는 한 개의 3이 있으니까 1, 3으로 바뀌고요. 한 개의 2가 있으니까 1, 2. 여기는 세 개의 3이 있으니까 3, 3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슬의 개수랑 종류 요거를 가지고 구슬이 두 개로 바뀌는 그 과정을 분열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후에는 이제 다시 방망이 내리치고 폭발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방망이 내리치고 폭발하고 분열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반복을 하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만큼 반복을 하죠. 그렇게 반복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계속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거는요. 1번 구슬이 몇 개 폭발했는지에다가 2번 구슬이 몇 개 폭발했는지 곱하기 2에다가 3번 구슬이 몇 개 폭발했는지 곱하기 3 한 값을 다 더해가지고 출력하라 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데이터들이 있죠. 이 데이터들을 볼게요. 자, 일단 n값, 절대 변하지 않는 홀수 값이라고 했어요. 제한은 49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몇 번 요 과정을 반복할 거냐 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이 판이죠. 그리고 이 2,2 요거는 이제 방망이를 내리칠 방향이랑 거리예요. 그 정보들을 이렇게 준 건데 그러면 일단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이 값은 그냥 몇 번 할 거냐라는 거고 이 값은 그냥 그때그때 내리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뭔가 우리의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 변하게 되는 데이터는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게 될 그런 배열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이것들은 그냥 입력에 맞게 처리할 그런 변수들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고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잘 변화시킬 건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편하게 잘 변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좀 먼저 저장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입력받은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을 받았으면요. 이거를 2차원 배열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면은 0, 0, 0, 0, 0, 0, 2, 1, 3, 2, 1, 2, 3, 1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에다 그냥 단순히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저장을 일단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각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 구현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도 좀 까다롭게 구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구현 방식에 따라 다른데 자,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방망이 내려치는 게 있죠. 방망이 내려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는 폭발이 있어요. 그쵸? 폭발하고 나서 이동.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열이 있어요. 그쵸?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는 무언가 따로 이동이 일어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분열이 일어나는 게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분열이 일어나서 채워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각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방망이 내려치는 거, 이게 구현이 어떻게 될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죠.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했을 때 방망이 기준으로 그냥 여기랑 여기를 0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방망이 내리치는 과정이죠. 이게 어려울까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이 좌표 기준으로 방향에 맞게 그냥 이품은 4개 쓰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래로 쳐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가 좌표까지 여기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거든요.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여기 기준으로 그럼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죠.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2분의 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들을 그냥 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방망이 내리치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어렵냐? 내리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당겨올 거냐?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이건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그쵸? 여기가 지워진다면은 요 위에 있는 걸 당겨와야 되는데 이것만 당긴다고 끝이 아니죠. 여기도 당겨지고 여기도 당겨지고 여기도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이동 방향이 다 그냥 왼쪽으로만 간다거나 아래로만 간다거나 이러면 참 쉬운데 여기서는 아래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도 아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각 좌표마다 뭔가 해주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동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 폭발도 마찬가지로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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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가 인접한 거란 거 우리가 알아야 이걸 폭발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접한 칸이라는 게 이 순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것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폭발하고 이동, 그쵸? 이동은 아까 말씀드렸고 분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까다로운 게 이 1이 1,1로 바뀌면서 요 2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1, 1이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1, 3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저장해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 가지 저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저장할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좀 핵심인데 여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러면은 이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슬이 요 마지막 그림 요거처럼 돼 있다고 할게요. 마지막 그림이 이거네요. 이 전 거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순서였죠?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1, 2, 3, 2, 3, 3, 3, 그 다음에 2, 1, 1, 2, 1, 1, 3, 1, 1, 3, 3, 2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순서대로 적으면은 여기서 뭐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배열이 1차원 배열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2차원 배열도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1차원 배열을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만들지는 잠깐 접어두고 일단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배열이 있으면은 아까 말했던 이 작업들이 편해지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지워졌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동이 힘들다 그랬고 폭발이 힘들다 그랬고 분열이 힘들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 배열이 있다면요, 이동이 어려운지 쉬운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에서 이동을 한다면은 1, 2, 3, 2, 3, 3, 3, 2 한 다음에 0을 무시하고 얘네들을 그냥 앞으로 당겨 오면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이동이죠. 2, 1, 1, 3, 1, 1, 3, 3, 2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배열에서 이 배열을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아까 2차원에서 했던 것보다는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폭발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폭발 과정이라고 하면은 연속으로 4개 이상 있으면 지우는 건데, 자, 만약에 이 배열을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2, 3, 3, 3, 2, 1, 1, 2, 1, 1, 2, 2, 2, 2, 3, 1, 1, 3, 3, 2 이렇게 있는 배열이 지금 여기 이 그림에 있는 배열인데요.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4개 연속으로 나오는 시점을 찾겠죠. 이걸 찾는 것도 적어도 여기 2차원 배열에서보다는 훨씬 쉽게 여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찾아냈으면 다 0으로 바꾸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겠죠. 네. 폭발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차원에서 진행해라 라는 문제였다면 저희는 이걸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쵸?
1차원에서 그냥 폭발을 진행을 시켰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원인은요, 그냥 여기가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면서 좀 이동 방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1차원으로 우리가 이걸 바꿀 수만 있다면은 이동도 쉽고 폭발도 쉬워요. 분열도 볼게요. 분열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분열이 진행이 되는데 1, 2, 3, 2, 3, 3, 3, 2, 1, 1, 2, 1, 1, 3, 1, 1 정도만 볼게요. 그러면은 이 배열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열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보고서 1이 한 개 있네. 이걸 보고서 2가 한 개 있네. 이걸 보고서 3이 한 개 있네. 이걸 보고서 2가 한 개 있네. 이걸 다 읽은 다음에 3이 3개 있네. 라는 요 배열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들어했던 이 과정들이 결국은 이 힘들었던 이유가 요 형태 때문이었다면은 그냥 이 형태를 1차원 배열로 펴줄 수만 있다면 1차원 배열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린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자는 거죠. 지금 이 방망이 내리치는 거 말고는 모두 다 1차원에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망이 내리치는 거를 우리가 이 2차원 배열에서 한번 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1차원 배열로 만들어요. 핀 다음에 이 1차원 배열에서 이동하고 폭발 이동을 반복하고 분열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다 1차원 배열에서 처리를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 1차원 배열에 있는 거를 다시 2차원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그때부터 방망이 내리치고 다시 1차원으로 바꾸고 요 과정 진행하고 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이동이랑 폭발이랑 분열 같은 거를 여기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아니라 저장 방식을 바꿔서 저장 방식을 1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왜냐 2차원으로 하긴 불편하니까 1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이 과정들을 모두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바꾸는 방법이랑 그 1차원을 2차원으로 복구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빠르게 구현을 해낼 수 있다면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되게 힘들게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구현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구현이 1차원에서는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그 1차원 배열을 2차원으로 바꾸는 거, 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좀 잘 알려진 문제 중에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거 출력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5를 입력 받으면은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자,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만약에 이걸 출력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죠. 자, n이 있어요. n을 입력을 받죠. n을 입력을 받으면은 자, 어레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게요. 이거는 대충 60, 60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다 0으로 초기화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 x, y라는 걸 놓고요. dir 이런 걸 놓을게요. x, y는 뭐냐면은 현재 위치예요. 그리고 dir은 현재 방향이에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출발하는 거는 이따 구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여기 제일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역순으로 가볼게요. 역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24를 채우고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채우다가 여기 벽을 만나죠. 벽을 만나면은 이제 회전을 해서 아래로 쭉 가다가 또 벽을 만나면은 회전해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벽을 만나면 위로 쭉 가다가 다시 벽을 만나면, 이 벽이라는 거는 그냥 다음 칸에 수가 이미 차 있으면 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다음에 수가 차 있으니까 아래로 쭉 가다가 수 차 있으니까 왼쪽 가다가 위 가다가 오른쪽 가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현을 해보면요. 자, 그리고 이거 인덱스를 사용할 거니까 1부터 굳이 채우지 말고 0부터 채울게요.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n 곱하기 n-1번이 여기 차 있겠죠. 그래서 x는 0, y는 0. 요 0,0에서 출발할 거고요. 자, dir 방향은 0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0이라는 건 오른쪽을 의미한다고 할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자, int i는 n 곱하기 n-1부터 채울 거예요. 요거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그래서 i가 1까지 가면서 일단 요 수를 한번 여기다 다 채워볼게요. 어레이에다 채우면 되겠죠. 일단 nx랑 ny라는 걸 한번 둘게요. nx는요
만약에 우리가 0이라면은 오른쪽을 의미하겠죠. 오른쪽이라는 거는요, y가 하나 증가한 값이에요. 지금 행이랑 열이기 때문에 열 값이 하나 증가한 거죠. 지금 x 행 y 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y가 증가하면 오른쪽일 거고요. x가 증가하면 아래를 의미해요. 다음 행이니까요. 그리고 이전 행, x가 감소하면 이전 행이니까 위를 의미하고요. y가 감소한다면은 이전 열이니까 왼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라고 하면요, 이 y가 하나 증가한 값이 돼요. 그러니까 nx는 만약에 dir이 0이라면 즉 오른쪽을 의미하죠. 오른쪽으로 간다면 nx 다음 x 값은 그대로고 ny는 y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른쪽의 좌표죠. 그리고 else if dir이 1이면 1이라는 건 지금 아래를 의미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x가 증가하고 y는 그대로인 거, 그러니까 행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다음 칸이죠. ny는 y일 거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y라는 게 다음 위치라는 거예요. 아래 칸. 이런 맥락으로 4개를 더 적어볼게요. dir이 2면은 nx는 x, ny는 y-1 왼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dir이 3이라면 nx는 x-1, ny는 y. 이렇게 하면 이제 윗칸을 의미하겠죠. 물론 이따가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좀 편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다음 칸을 봤어요. 지금 nx, ny에 지금 이 방향으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 라는 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쵸? 여기 기준으로 다음 칸으로 간다면 여기다 라는 게 저장이 될 거고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서 오른쪽을 딱 봤어요. nx, ny가 여기를 보니까 범위를 벗어났죠.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nx가 0보다 작으면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왼쪽 끝으로 간 거죠. 위로 간 거죠. 위 끝으로 간 거고, 그렇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nx가 0보다 작지 않더라도 nx가 n이 됐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0부터 n-1까지는 써도 되지만 n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지 않고 ny가 0보다 작다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오른쪽으로 드렸는데 아래도 마찬가지죠. 0부터 n-1이고 이건 아래를 의미하니까 아래로 여기를 넘어갔다면 이런 뜻이고요. 얘는 왼쪽으로 넘어갔다면 이런 뜻이고, ny가 n보다 크거나 같다면 오른쪽으로 넘어갔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다음 칸이 요 밖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방향을 꺾어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음 칸의 수가 차 있으면 방향을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array nx의 ny가 0이 아니어도 우린 방향을 바꿀 거예요. 방향 바꾸는 코드는요, 이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2로, 2였으면 3으로, 3이었으면 0으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dir은 dir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쵸? 0에서는 1이 돼야 되고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dir 플러스 1이면 돼요. 그런데 3에서는 다시 0으로 가야 되죠. 3에서 다시 0으로 가기 위해서 모듈러 4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데요. 자, 플러스 1을 한 결과가, 그러니까 처음에 0이었거나 1이었거나 2였다면은 이제 1이나 2나 3이 되겠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그쵸? 1을 4로 나눠도 그냥 1이 나오고요. 2를 4로 나눠도 나머지는 2가 나오고, 3을 4로 나눠도 나머지는 3이 나오죠. 얘네들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고, 원래 방향이 3이었다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면 4가 되죠. 그때 모듈러 4를 해주면은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니까 이제 3에서 4로 가는 거를 3에서 0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은 변화가 없고 3에서 4로 가려는 거를 3에서 0으로 보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요 했던 작업들 있죠. 이것들을 똑같이 요 아래에서 이제 방향이 제대로 들어있을 테니까 이제 그 제대로 들어있는 방향을 가지고 여기서 방향 전환을 했죠. 방향 전환을 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x, y가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x, y가 이동을 하면 되고요.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 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이 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array의 x, y에다가 그때 i를 넣어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0,0에다가 n 곱하기 n-1을 넣어줄 거고요. x, y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다시 이 칸에다가 그 i 값을 넣어줄 거고, 다시 x, y가 여기로 이동하고,
i값 넣어주고 이동하고 i값 넣고 이동하고 i값 넣고 이동하려고 다음 칸에 슬쩍 보니까 벽 바뀌네요. 그러면 90도 회전해서 아래로 가고 여기다가 수 넣고 아래 가고 아래 가고 아래 가다가 여기서 다음 칸에 슬쩍 보니까 벽 바뀌니까 돌아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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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어레이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어레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자, y문을 다 나온 다음에 for문을 다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해야겠죠. 여기서 for int i는 0부터 n까지 가면서 다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출력을 하고 5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배열이 그대로 나오죠.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방망이에 있는 위치는 0이 나오게 됐는데 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지금 제로 베이스로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넣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0이 들어있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23부터 여기 0까지 이렇게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인덱스들을 다 채워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방향 벡터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 코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0이면 어떻게 하고 1이면 어떻게 하고 이게 되게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x, dy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이걸 방향 벡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일단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이 배열 한번 볼게요. dir이 만약에 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dx의 0번이랑 dy의 0번을 보시면은 0이랑 1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dir이 만약에 1이었다고 치면은 dx 1번, dy 1번을 보면은 1이랑 0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가 쌍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쌍이고 이렇게 두 개가 쌍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dx, dy의 0번, 0번을 볼게요. 0이랑 1이 들어있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dir이 0일 때 이동하는 건 아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열만 증가한다. y만 1 증가한다 라고 했었죠. 그거를 지금 x 플러스 0이랑 y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딱 여기 들어있는 이 정보가 돼요. 그쵸? 이쪽에서 자, 이쪽을 볼게요. dir이 1일 때는요. 1이랑 0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1이랑 0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요. 간단해요. nx는 x 플러스 dx dir ny는 y 플러스 dy dir 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요. 아래에 있는 이 if문이 전체가 대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볼게요. dx 만약에 dir이 0이었다고 해볼게요. dir이 0이었다면은 dx dir은 지금 0이고 dy dir은 1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이랑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0이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가겠죠. dir이 0이었다면요. 그러면은 0이랑 1이 들어있다는 거는 x랑 y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코드죠. 만약에 dir이 1이었다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이랑 0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이랑 y를 보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dir에 만약에 2가 들어있으면요. 0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x랑 y 마이너스 1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0, 1 그리고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을 더하고 싶으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if문을 여러 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적어줘도 바로 이 다음 위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x 플러스는 dx dir y 플러스는 dy di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에 맞춰서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요 방향 벡터, 이걸 방향 벡터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방향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dir이 0이라면은 y에만 1을 더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은 위 코드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는이니까 y
플러스 dy dir. 네, 이거죠. 네. 요게 다음 위치를 표현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if문들을 전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 소용돌이 모양 이거 있죠? 이런 거를 출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x, y, dir이 처음 요 위치랑 방향, 오른쪽을 보고 있는 방향을 의미하고 여기서 횟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현재 위치의 수를 채우고 다음 위치를 미리 봐서 그 다음 위치가 벽 밖이라면 방향을 바꿔주고 그 바뀐 방향으로 이동해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제대로 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것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이제 실제로 요 위치를 찾았으니까 그럼 이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어떻게 필 거냐, 그리고 그 1차원 배열을 가지고 다시 이 2차원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에다가 다 인덱스를 매겨줬어요. 그죠? 지금 아까 여기를 0으로 바꿔줬는데 0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럴 거면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채운다거나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하죠. 일단은 그냥 편한 구현을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1로 할게요. 네, 여기를 따로 처리해 주는 게 더 번거로울 것 같아서 여기 1로 해서 이제 24부터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요 좌표들을 저장해 줄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좌표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좌표를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50 곱하기 50 칸이죠. 네, 정확히는 49 곱하기 49칸까지 주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대충 한 60 곱하기 60 정도가 최대라고 치고요. 그냥 3600칸 정도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걸 만들었을 때 이 1의 좌표가 어딘지 2의 좌표가 어딘지 그거를 여기 포인트 1에다가 1의 좌표를 넣을 거고요, 포인트 2에다가 2의 좌표를 넣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이걸 완성했을 때 요 1, 2 얘네들을 한 번씩 다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다 돌면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읽으면서 포인트 array ij 라고 하면요, 지금 포인트의 array ij가 지금 24, 23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여기서 0번은 i, 포인트 array ij에 1번은 j 라고 해서 그냥 처음에 여기는 i랑 j가 0,0일 때는요, 포인트 24번에다가 지금 0번에는 0, 1번에다가도 0, 요 좌표를 넣어주는 거죠. 23을 만나면은 포인트에 23번에다가 이 좌표를 넣어주는 거고요. 22를 만나면은 포인트에 22번에다가 이 좌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 과정을 모두 진행을 하면은 이제 요 1부터 24까지, 정확히는 뭐 0부터겠죠? 0부터 24까지의 모든 좌표가 지금 이 포인트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2차원 배열이 주어지겠죠? 이제 요 array라는 배열을 나중에 재사용을 해서 요걸 array에다가 요게 들어있다고 칠게요. array에 이 값이 들어있다면은 간단하죠? 자, array2라는 걸 놓을게요. 자, int array2 한 3600칸 정도 만들어 놓고요. array2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array2의 1번에는요 여기 들어있는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 2, 2, 2, 3 1, 2, 2, 3, 2, 3, 3, 3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이 들어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포인트 1번에 0번에 뭐가 들어있냐면 1번에 0이랑 포인트 1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얘의 좌표가 들어있어요. 그쵸? 얘의 좌표가 들어있죠.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array2의 1번에 들어가면 돼요. 그쵸? array2의 1번에 이 좌표에 있는 값, array의 이 좌표에 있는 값이 여기 1번에 들어가면 되고요. array2의 2번에는 여기 있는 게 들어가면 되죠. 이 좌표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for i는 1부터 n 곱하기 n-1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좌표를 돌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rray2의 i는요 그냥 array
포인트 i의 0번, 포인트 i의 1번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네들의 좌표가 지금 다 포인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array2에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값,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때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될 값이 궁금하다면은 그냥 여기서 포인트 1번에 있는 좌표 있죠, 여기 이 좌표에 있는 값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2차원 배열에 있는 값을 1차원 배열로 바꾸는 과정은요, 이 코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array랑 array2 얘네들을 좀 전역 변수로 뺄게요. 그래야 좀 구현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void get array2 라는 걸 하나를 만들면요, 간단하게 구현 가능했었죠. i는 1부터 n 곱하기 n-1까지 가면서 그냥 array2의 i는 array의 포인트 i의 0번, 포인트 i의 1번, 이 코드로 그냥 array가 있을 때 array2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rray2에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 있다, array2에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 있다 라는 게 지금 포인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get array라고 할게요. 이거는 array2를 가지고 array 2차원 배열을 복구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for int i는 1부터 n 곱하기 n-1까지 하면서 요거의 정반대죠. 그러니까 array2의 i에 들어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덮어 씌운 거니까 반대로 여기 있는 거를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array의 포인트 i의 0번, 포인트 i의 1번은 array2의 i다. 네, 이것만 반대로 해주시면은 바로 이 펴놓은 1차원 배열 가지고 요 2차원 배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1번에 있는 값 있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라,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라,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 길었지만 사실 우리가 요것만 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요 소용돌이 모양을 출력할 줄만 안다면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으로 요 배열을 구해 놓고 이 배열 가지고 1부터 24까지의 좌표를 구해 놓고, 그렇죠? 정확히는 0부터 24까지의 좌표를 구해 놓고 그 좌표를 구한 걸 바탕으로 요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만드는 거랑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면 편할지 그걸 생각을 해서 편한 방식 두 가지로 저장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놓은 거죠. 첫 번째로는 이 배열을 그대로 이 2차원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요 순서대로 펴가지고 1차원 배열로 만들면 편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걸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그 두 가지 방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수를 구현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가 문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실제 기능을 하나씩 구현을 해볼 건데 그건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n이랑 요거 m이라고 할게요. 네, n, m 이라는 거 입력을 받아야 되죠. 실제 입력은 지금 요 n만 받는 게 아니라 n, m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과정은 그냥 둘게요. 요 과정은 그냥 두고 포인트까지는 구해야 되니까요. 이 다음에 실제로 배열 입력을 받아볼게요. 저희는 0부터 n까지 가면서 array i 저희에다 입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망이 내려치는 것부터 계속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자, n번만큼 반복하겠죠. n번만큼 반복을 할 거고요. 이 n번 반복을 하면서 뭘 할 거냐, 이제 dk랑 sk, 그러니까 방향이랑 거리, 요걸 가지고 입력을 받아야겠죠. 네, 입력 받고 방망이를 내려칠 거예요. 자, int a, b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입력을 받아볼게요. A랑 B 입력을 받았고 이제 A 방향으로 B만큼 방망이를 내려쳐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화를 좀 해놓는 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요 방망이 내려치는 거를 항상 함수명을 정하는 게 제일 힘든데, 방망이를 내려친다. 뭐 브레이크 같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예약어니까 언더바 하나 붙여가지고 int a, int b, a랑 b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 방향으로 이 개수만큼 요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잘 했다고 치고요. 요 과정을 잘 했다고 치면은 이제 브레이크라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은 move라고 할게요. 자, move. 이동 과정도 잘 구현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일단 브레이크하고 move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은 요 4개 이상 있으면 폭발하는 거 있죠. 네, 폭발하는 거니까 bomb이라고 할게요. 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터뜨릴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터뜨렸는지 아닌지를 불형으로 해가지고 터뜨릴 게 있었다면은 터뜨리고 없으면은 그냥 나오는 그런 함수를 만든다면은 while bomb move 라는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터뜨릴 게 있으면 터뜨려요. 터뜨린 다음에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만약에 터뜨릴 게 없다면 return false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끝나게 될 거고요. 터뜨릴 게 있으면은 터뜨렸구나, 일단 이동을 시키자, 그 다음에 또 터뜨릴 게 있나, 이거 계속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요 터뜨리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이라고 하죠. 뭔가 함수 이름이 제대로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스플릿이라고 할게요. 이 과정까지 모두 진행을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n번만큼 진행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 4개의 함수를 구현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한 거는 끝났고 이제 이 자료를 실제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메인에다가 다 적으면은 정말 너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아까 여러 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방망이 내려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요게 폭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폭발한 다음에는 이동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n번 진행된다 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함수 하나하나로 다 뺀 거예요. 이 함수들 하나하나만 잘 구현을 해준다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포인트 같은 거는 포인트가 잘 구해졌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쯤에서 포인트가 잘 구해지는지, 그리고 array랑 array2가 이 함수를 가지고 잘 구해지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get array2 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볼 건데 입력을 받고 실행해야겠죠. 자, get array2 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고 잘 작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요것들을 구현을 시작을 할게요. 자, 0부터 우리가 1부터 채웠죠. 네, 여기 1부터 채웠고 1부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까지 채워놨으니까 1부터 i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까지 가면서 printf array2의 i, array2의 i가 일단 잘 됐는지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에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에러는 안 나왔네요, 다행히. 자, 여기 이게 지금 그림이 입력이 요 예제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1, 2, 2, 3, 2, 3 1, 2, 2, 3, 2, 3 3, 3, 2, 1, 1 잘 된 것 같죠? 네, 잘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요 array2가 잘 구해지는 상황이에요. 저 맨 뒤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3333하고 끝나나요? 3333하고 끝나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get array라는 걸 했을 때 array2를 가지고 array를 구하죠.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0부터 n까지 저희는 0부터 n까지 하면서
어레이 ij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문제가 안 생긴다면은 계속 이제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계행을 안 했네요. 자, 보면은 이 배열이 그대로 다시 나왔는지 보면은 2, 3, 3, 1, 1, 3. 네, 잘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어레이 2를 구하는 것도 잘 구해지고요. 이 구한 걸 가지고 어레이를 다시 전체를 덮어 씌우는 그런 함수가 이거죠. 덮어 씌운 다음에 다시 어레이를 체크해봐도 원래 게 그대로 잘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요 get 어레이랑 어레이 2는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 하나하나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부터. 이건 정말 쉬우니까 이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방향 4개가 있었죠. 방향 4개가 어떤 방향이었냐면은 자, 1, 2, 3, 4 기준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x, y 요 위치가 이제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이거든요. 자, x, y라는 걸 놓고 x는 n 플러스 1 나누기 2, y도 n 플러스 1 나누기 2. 이 위치가 이제 시작 위치예요. 이 방망이의 위치. 방망이 위치부터 빅한만큼 가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방향 있죠? 이 방향은 아까 배웠던 dx, dy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이면 그러면은 5개를 만드는 게 낫겠네요. 자, 처음에 어차피 0이라는 방향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채우고요. 1이면은 위쪽, 위라는 거는 요 행이 감소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래, 행이 증가하는 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행의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처음 2개는 위랑 아래니까 열의 변화가 없을 거고,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은 열이 감소, 오른쪽은 열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dx, dy를 만들어 놓으면 요 빅한 만큼 x, y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다 0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0부터 b까지 가면서 x랑 y가 일단 방망이 있는 위치에서 이동을 하고 지우고 이동하고 지우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될 거예요. dxa y 플러스는 dya 해가지고 이제 a 방향으로 요거에 맞게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에 a의 b는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과정을 진행을 하면 이제 요 그 2차원 배열에서 알아서 요 0으로 잘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 하는 부분 있죠. 요 방망이 내리치는 부분. 그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면은 한번 get array 2로 array 2 이 1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되죠. 네. 왜냐면 이 다음 과정들이 이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해준 다음에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요걸 1차원 배열을 담아 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끝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주석 처리를 해놓고 한번 get array2가 잘 됐다면 array2를 출력을 해보면 잘 되겠죠. 테스트용으로 pri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 print라는 함수는 array랑 array2를 다 출력하는 함수라고 할게요. 0부터 n까지 하면서 저희는 0부터 n까지 하면서 일단 array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array2도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같이 가야 되고 1부터고 여기까지 가야 되죠. 네. array2의 i를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계행을 하나 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print라는 함수를 테스트용으로 array랑 array2 출력하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 놨고요. 일단 한번 이 방향으로 한번 깬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array랑 array2를 출력을 해볼게요. 제대로 깨지는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기준으로 깨야 되는 위치를 제대로 못 깼네요. 그쵸? 엄한 데를 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방향이 2로 주어졌거든요. 그쵸? 2로 주어졌고 거리도 2로 주어졌는데 2라는 방향은 아랫방향이 돼야 되죠. 아랫방향이 제대로 안 들어있나?
체크를 해보면은 아랫방향 잘 들어있어요. 그쵸? 아랫방향 잘 들어있고 x가 이 위치 시작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위치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선 좌표가 1,1이랑 n,n이니까 지금 저희는 제로 베이스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0,0부터 채웠기 때문에 요 처음 좌표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0,0이면은 여기 1,1, 0,0, 1,1, 2,2.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이 안 붙고 n 나누기 2로 해야 요 중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n이 3일 때는 1,1, n이 5일 때는 2,2. 얘네가 중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도 약간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7이니까 처음에 3,3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dx의 a, dy의 a 이쪽으로 여기가 xy가 돼야 되는데 ab가 들어갔네요. 네. 그러면은 잘 터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수 구현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1차원 배열을 잘 구했는지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1, 2, 0 나와야 되죠. 1, 2, 0 잘 나왔고, 그 다음에 3, 2, 3, 3, 3, 2, 1, 1, 2. 네, 3, 2, 3, 3, 3, 2, 1, 1, 2, 1, 0. 잘 나오죠. 네. 이제 브레이크라는 함수는 제대로 구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출력 지우고 무브 함수 구현을 해볼게요. 무브 함수라는 거는 이 1차원 배열에서 0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지워주는 그런 거죠. 이런 구현은요, 배열 하나로 하려고 하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복잡도 같은 거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템프라는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처리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idx라는 걸 놓고요. 자, 일단은 이제 템프에 0번부터 n 곱하기 n-1번까지 채워야 되죠. int i는 1번부터 정확히는 n 곱하기 n-1번까지 같을 동안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면서 템프의 i를 채울 거거든요. 템프의 i를 채울 건데 만약에 요 0이 없었다면은 array2의 i를 그냥 채워준 다음에 나중에 원래대로 복사를 해오면 되죠. 이거 여기도 n인데 자꾸 오타가 있네요. 자, n 곱하기 n-1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array2의 i는 temp i. 지금 원래는 만약에 0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0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idx라는 걸 둔 거예요. 이 idx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부터 1, 2 하다가 0이 나오면은 여길 건너뛰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건너뛰어가지고 건너뛰게 되면은 지금 템프에 채우는 거랑 이거랑 인덱스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인덱스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반대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반대로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이 1을 어디다 채울 건지 2를 어디다 채울 건지 요 0을 어디다 채울 건지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적은 김에 이렇게 할게요. idx는 1로 시작을 해가지고 템프의 1에다가는 idx의 1을 넣고 템프의 2에다가는 idx의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자, 1 넣었어요. 그 다음에 idx가 증가해야겠죠. 이걸 넣었으면 그쵸? 그 다음 2를 넣고 idx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요걸 넣으려고 봤더니 0이죠. 0이니까 뒤로 한 칸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 줘야 되냐면은 자, while array2의 idx가 0이면요 idx가 뒤로 충분히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을 넣고 나서 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1 넣고 idx도 2가 idx랑 i랑 둘 다 1인 상태에서 1에다가 1을 넣고 idx가 증가하고 2에다 2를 넣고 idx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실행하기 전에 지금 idx에 0이 들어있잖아요. 0이 들어있으니까 뒤로 한번 이동을 해줘요. 만약에 0, 0, 0이 들어있었다면 뒤로 3번 이동해가지고 idx 혼자 여기 뒤로 가 있는 거죠. 뒤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템프에다가 요걸 넣어주고 idx도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0을 지우고 나서 나머지들을 넣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idx가 그냥 계속 무한정 뒤로 가다 보면은 이 배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한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idx가 n 곱하기 n-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거면 쭉 뒤로 가요. 네, 이러면 쭉 뒤로 가요. 그러니까 idx가 쭉 뒤로 가다가 충분히 뒤로 갔어요. idx가 n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더 뒤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고 다 0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에 요 array2에 n 곱하기 n번 인덱스에다 0을 채워 넣으면요, 그 뒤로는 다 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템프에. 그러니까 idx가 n 곱하기 n-1까지 쭉 뒤로 갔다가 여기도 0이니까 이제 n 곱하기 n으로 이동을 하면은 더 이상 idx는 이동하지 말고요, 그 뒤로는 이제 템포에 다 0이 차면 되잖아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요 구수를 다 채워 놓은 상태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템포에다 다 0을 넣으면 되니까 그냥 idx가 n 곱하기 n-1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여기 n 곱하기 n번 0에서 멈추게 되고, 그 0을 템포에다 다 채운 다음에 나중에 복사해 와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move 함수도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프린트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네,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안 나왔는데, 어레이는 이렇게 안 나왔죠. 네, 왜냐면은 지금 어레이를 다시 원래대로 요 array2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get array라는 걸 해주면은 이제 어레이가 array2를 따라와서 네,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0 1, 2, 3, 2, 3, 3, 3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도 3, 3, 3, 3, 2, 1, 3, 3 네,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사실 있으나 마나인 게, 어차피 당분간 이 어레이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get array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과정 전체를 array 2에서 할 거라고, 1차원 배열에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get array는 여기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일단 move 함수도 잘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요 폭발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되죠. 여기부터 쭉 읽으면서 4개 연속으로 있는 걸 다 0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은 return true를 해줘야 되고요. 자, int cnt라는 걸 놓을게요. 얘는 지금 연속으로 몇 개째 연속이 돼 있냐라는 함수고요. 그런 변수고요. int i는 2부터 i가 n 곱하기 n-1까지 가면서 이걸 쭉 읽을 거예요. 왜 2부터냐면은 지금 여기는 그냥 한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한 개는 세놓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예를 들어 333 이런 위치가 있으면요, 여기서 CNT가 1이 됐다가 앞에 거랑 같으면 CNT는 늘려줘요. 얘는 2개째다. 앞에 거랑 같으면 또 CNT를 늘려서 얘는 3개째다. 그러다가 얘를 만나면은 이제 앞에 거랑 다르죠. 그럼 앞에 몇 개 있었는지 지금 CNT에 들어있으니까 이 CNT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앞에 3개 있었구나. 그러면은 요 3개 있었으니까 요거는 터뜨리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4개 넘게 있었다면은 이건 터뜨려야겠다 라고 체크를 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array2의 i가 array2의 i-1이랑 같으면은 그냥 cnt만 늘려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만약에 cnt가 4 이상이었다면, 앞에 있는 요 그룹이 4개 이상의 그룹이었다면 그걸 지워줘야겠죠. 지워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네, 이거랑 별개로 CNT는 이제 1로 초기화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333을 만났으면은 그 다음 이제 얘는 다시 이제 한 개부터 시작이니까 이때는 1로 바꿔줘야 되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여기서 CNT가 4 이상이었다면 터뜨려줘야 되죠. 그래서 for int j는 i-1부터 왼쪽에 지금 만약에 4개 있었다면 4개를 지우고 5개 있었다면 5개 지우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j가 i-cnt만큼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array2의 j를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왼쪽에 cnt 개만큼을 다 0으로 바꿔주면 폭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리턴 해줘야 되죠. 불 ret라고 할게요. 일단 그런 거 없었다, 폭발할 거 없었다 라고 해주는데, 요런 경우를 만나면은 이제 ret를 true로 바꿔주는 거죠.
한 번이라도 폭발할 게 있었다면은 true를 만들어줘서 RET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폭발도 구현이 됐죠. 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0 같은 거 있죠. 0 같은 거를 만나면 0이 연속으로 있다고 해서 터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레이 i가 0이에요. 0이라면은 이거는 세주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0이면 세주면 안 되는데 사실 한 가지 그건 있어요. 0이면 세질 일이 없기는 해요. 0이면은 여기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 0이면 계속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랑 다른 어떤 그게 나와야지 요거를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빈칸이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폭발 과정은요. 왜냐면은 여기서 내려치기 때문에 내려치면은 빈칸이 여기 하나는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끝에 0이 무조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꽉 차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이랑 같으면은 CNT를 늘리고 앞이랑 달라지면은 그 앞에 있는 그룹을 처리하겠다라는 로직에서는요.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1, 2, 3, 4, 5 만약에 5칸이었다고 칠게요. 6칸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2, 2, 2, 2가 들어있다면은 얘네들은 처리가 잘 되거든요. 왜냐면은 1에서 2 넘어올 때 CNT를 1로 바꿔주고요. CNT 2, 3, 4 됐다가 6 왔을 때 앞에 그룹을 처리하겠죠. 이런 건 처리가 잘 되는데 만약에 1, 2, 2, 2, 2였다면은 이 마지막 그룹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CNT 1 됐다가 2 됐다가 3 됐다가 4 됐다가 5 됐다가 5가 되긴 됐는데 문제는 앞에 그룹이랑 다를 때 그 앞에 그룹을 처리하는 로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만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요 마지막 그룹을 처리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 처리를 해줄 때는 맨 뒤에 있죠.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굳이. array2에 n 곱하기 n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붙인 다음에 얘를 굳이 여기까지 보내서 요 마지막 그룹을 강제로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0을 넣어 놓게 되면은 요 앞에 그룹이 0이 아니었다면은 여기를 만나면은 요 앞에 그룹이 처리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의 로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쳐가지고 땡겨온 이후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어떤 수가 차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로직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른 문제 푸실 때는 이런 거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요 폭발하는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무한 루프 돌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구현했다면. 네, 다행히 잘못 구현하지는 않았는지 무한 루프는 안 도는데 뭐 잘못 구현했는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알겠죠. 일단 요 체크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array2에서 봤을 때는 좀 체크하기 힘드니까 array를 또 가져와 가지고 체크를 해볼게요. get array 해서 네, 뭔가 변환이 있었고요. 폭발한 이후는 여기 있죠. 네. 1, 2, 3, 2, 3, 3, 3, 2, 1, 1, 2, 1, 1, 3, 1, 1, 3, 3, 2.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2, 1, 2까지. 네. 그러면은, 폭발도 잘 구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플릿. 스플릿 과정도 마지막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자, 방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코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비슷한 코드가 나오냐면은 앞에서부터 이번에도 몇 개인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가 한 개였다, 얘가 두 개였다. 이거를 아까 그 앞에 그룹이 몇 개였다를 가지고 요 처리했던 로직 있죠?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int cnt는 1 마찬가지로 해놓고요. 배열을 하나를 더 만들게요. 이번에도 배열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채울게요. int temp라고 해가지고 3600칸 정도 만들어 놓고요. idx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고 1부터 해볼게요.
이 템프 같은 경우에는 이 IDX 같은 경우에는 템프의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또 int i는 2부터 i가 n 곱하기 n까지 가면서 array n 곱하기 n은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칸 다음 것까지 해가지고 이 마지막 그룹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array2의 i랑 array2의 i-1이 같다면 그냥 cnt만 늘려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있던 수의 그룹 있죠. 딱 이 2를 만나면은 이 앞에 그룹을 넣어줄 건데 cnt의 개수 들어있죠. cnt의 개수 들어있고 array i-1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템프의 idx 번에다가는 요 개수 cnt를 넣어주고 idx가 늘어나고요. 물론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템프에 마찬가지로 idx++는 그러니까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이렇게 채워야 되죠. 이 값은 array2의 i-1번 값이다 라고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333을 만나고 2를 만나면은 앞에 3개 있었으니까 3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앞에 값은 3이었다 해가지고 3을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나중에 복사해오면 되겠죠. 1부터 n 곱하기 n-1까지 하면서 array2의 i는 템프의 i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현이 거의 끝났고 여기서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idx가 부족하게 갔다면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idx가 너무 많이 갔다면 두 번째예요. 지금 템플을 따로 초기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idx가 딱 여기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면은 요 뒤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난 다음에 idx가 n 곱하기 n-1까지 가면서 템프의 idx 번에다가 0을 좀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idx가 여기까지만 찼다면 여기 뒤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0으로 채워주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좀 덜 갔다면은 채워주는 로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갔다면 너무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 2, 3, 1, 2, 3 하면서 여기 끝까지 차 있다면은 다 2배로 늘어나겠죠. 1이 2개, 1이 1개, 2가 1개, 3이 1개, 4가 1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늘어나가지고 요 배열 범위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은 언제만 일어나야 되느냐? 만약에 idx가 n 곱하기 n-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뒤에는 잘릴 거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cnt는 이걸 만날 때마다 1로 초기화해줘야 되죠. 지금 새로운 수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구슬을 만날 때마다 cnt는 초기화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이 채울 때 그리고 덜 채울 때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났는데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가지고 이 상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array가 아니라 array2인데 array라고 적었네요. array2죠. 그래서 이거 실행 결과를 보면은 맨 뒤쪽에는 3333 이런 거 붙으면 안 되는데 이상한 게 들어있네요. 지금 스플릿 과정에서 잘못됐겠죠. 스플릿 과정을 보면은 array2 잘 가져왔고 일단은 0 같은 게 막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get array를 안 했나? get array를 했는데 지금 2, 1로 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프린트를 아까 안 지워가지고 프린트 하나 더 있었고 이걸 보면은 잘 나오는 것 같죠? 1, 1, 1, 2, 1, 3, 1, 2, 3, 3, 1, 2 해가지고 마지막에 1, 2까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구현은 다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해야 되는 거
폭발한 1의 구슬의 개수, 폭발한 2번 구슬의 개수, 폭발한 3번 구슬의 개수에다가 각각 그 구슬의 번호를 곱한 값을 더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지우는 과정에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int ans 라는 걸 넣어 놓고요. 0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겠죠. 전에 보였으니까. 터지는 과정에서 이게 터뜨리는 거죠. 이게 터뜨리는 거니까 ans에다가 array2의 j, 요 구슬의 번호를 더해주면요, 3번 구슬이 터질 때마다 3점씩 넣을 거고 2번 구슬이 터지면 2점씩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더해주겠죠. 그래서 터지는 구슬의 번호를 그때그때 터뜨릴 때마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구현한 것들을 가지고 정답을 출력을 해보면은 얘 20 나오고요. 여기서는 23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23 잘 나오고요. 여기서는요, 네, 31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해볼게요. 제출해보면은 네, 만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풀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구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펴는 거, 그 아이디어만 떠올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이 데이터를 2차원이랑 1차원으로 두 가지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요 2차원을 1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요 좌표를 얻어오는 거랑 요 2차원이랑 1차원을 서로 구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는 거죠. 네. 각각 하나하나 구현하는 건 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 리뷰를 해보면은 요 가져오는 거는 그냥 가져오면 되고, 브레이크, 요 없애는 거는 dx, dy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반복문 하나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mov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프라는 배열을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수 중에서 0만 제외하고 다 넣어주는 거죠. 0만 제외하고 다 넣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폭발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연속으로 4개 이상 있는 걸 찾아주고요. 앞에서부터 세면서 연속으로 4개 이상 있는 걸 찾아주고 4개 이상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은, 네, 4개 이상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을 다 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런 걸 발견했는지 아닌지를 리턴해주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스플릿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은 구현인데 이제 요 덜 채웠을 때랑 너무 많이 채웠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요 둘을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 말고는 별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거에서 조금 이 강의에서 좀 얻어가셔야 될 부분은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랑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할지만 잘 정해 주시면은 좀 쉽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제가 이걸 풀면서 이렇게 함수화를 처음부터 했죠. 네, 여기서 해줘야 될 일들이 뭐가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하고 각각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함수의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여기다가 그냥 void break라는 걸 대충 만들어 놓기만 한 상태로 일단 메인에다가 이걸 구현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걸 다 해주면 결국은 정답이 나오겠다, 요 각각만 구현해주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좀 함수를 조금씩만 만들면 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좀 쪼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구현 실수가 좀 종종 있었는데 그 실수들을 제가 만약에 중간에 체크를 안 하고 이걸 다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체크를 하려고 했으면은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작은 단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것까지는 구현이 됐다,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코드다 라는 거를 계속 점점 늘려가면서 그렇게 구현했었잖아요. 특히 요 배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체크를 했고 그리고 출력하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둘 덕분에 여기서부터 출력하고 여기서 또 출력하고 여기서 또 출력하고 하면서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 함수들을 점점 늘려갔으니까 이런 좀 중간중간 체크하는 과정 있죠. 네, 보통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디버깅에서 좀 많이 헤매시는 게 너무 많은 걸 구현해 놓고 여기서 나중에 디버깅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작은 단위로 조금씩 구현하고
확인하고 디버깅하고, 조금 구현하고 확인하고 디버깅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실수가 좀 있더라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는 적어도 확실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미리 적어 놓는 거,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미리 그려 놓는 거죠. 큰 그림 미리 그려 놓는 거랑,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를 좀 자주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시뮬레이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슬치기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